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백서 주식스쿨 이상로 전문가입니다. 자, 1월달이 지나가고 드디어 2월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달 다른 달보다 조금 우리가 날짜 수가 적은 달이기도 한데요. 이번 달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뭐 기법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다. 바로 저희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이번 달 수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겠죠. 주식 공부를 하면서 주식에 대한 능력도 쑥쑥, 그리고 주식에 대한 수익률도 쑥쑥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성공투자백서 주식스쿨,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주제는 바로 캔들의 비밀입니다. 지금 바로 캔들의 비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바로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캔들의 비밀과 그리고 매수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캔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그 캔들인데 이 캔들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일단 캔들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의 정의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주식시장에서 당일의 주가가 시작한 지점과 그리고 끝나는 지점을 색깔을 이용하여 표시해 놓은 상태를 바로 우리가 캔들이라고 합니다. 캔들을 보면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캔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다시 한 번 더 보시겠는데, 자, 우선 먼저 시가를 알 수가 있겠죠. 오전 9시에 주식시장이 시작이 될 때 시초 가격 자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시가가 되겠고요. 고가는 당일 가장 높이 올랐던 가격이 바로 고가가 됩니다. 그리고 저가는 당일 가장 낮게 내렸던 가격이 바로 저가가 되겠고요. 종가는 15시 30분, 이제 3시 30분에 주식시장이 마감시 마지막 가격을 우리가 종가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 이 네 가지 부분이 바로 캔들을 나타내는 필수 요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럼 이 캔들에는 어떻게 이렇게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을 이용한 하루의 주가 추정인데요. 위에 거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양봉, 밑에 거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음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가와 종가, 그리고 고가와 저가, 그리고 하루의 움직임을 캔들을 보면서 추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위에 양봉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실까요?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밑에 음봉도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점은 어디이고 그 시작점을 비롯해서 종가는 어떻게 끝나고 중간에 고가와 저가는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자, 지금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양봉상의 시가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장중 저가를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장중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종가는 이 자리에서 마감을 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음봉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크기의 음봉이지만 시가는 고가 군역에 있는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올렸다가 장중에 밀리면서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그 저가를 회복하는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중간에 파동상으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큰 흐름은 이렇게 양봉과 음봉이 형성될 때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봉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앞서서 봤듯이 우리가 시가가 어딘지는 아시겠죠? 거기에
고가는 어딘지도 보이고요. 거기에 저가도 어딘지 보이고, 그리고 종가가 어딘지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십니까? 자, 그렸던 부분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얍! 네,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선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장중 고가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요? 바로 손실이 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장중 저가와 시가 그리고 몸통에 샀던 분들은 오늘 수익권으로 마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위에 종가선 자체가 기준선이 되겠죠. 어떤 기준선이 될 수가 있냐? 바로 손실과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기준선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심리적인 상황을 좀 더 입혀본다면 바로 저항과 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양봉 뒤에 갭상승 도지가 나오는 모양은 바로 이 장중에 있던 이 지점 자체, 이 기준점 자체가 지지가 됐을 때 다음날 도지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일상적인 주식 차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죠. 이 선을 중심으로 저항과 지지가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바로 음봉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음봉에 대한 그림도 이쁘게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앞서 봤던 양봉과는 반대로 바로 시가가 고가 권역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고가가 형성이 되겠고요. 거기에 장중 빠지는 모습, 그리고 종가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준선 자체가 음봉과 양봉이 다르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음봉에서도 수익 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바로 저가 권역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오늘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대신 시가와 고가 그리고 종가에 진입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손실로 오늘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를 중심으로 여기까지는 손실, 그리고 하단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수익으로 마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저항과 지지가 나눠질 수가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봉과 음봉을 우리가 따로따로 한번 같이 보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음봉을 보면서 항상 실험만 했는데요. 음봉에도 수익 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봉에도 손해를 본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봉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이 나눠질 수가 있다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실제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키움증권의 차트고요. 자, 지금 양봉과 음봉이 대체적으로 섞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76,000원 고가를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힘드시다고요. 저만 따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곧장 눈에 띄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리와 제가 생각하는 자리가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저항 구간에 있던 자리, 그러면 결국에는 자, 저항이 이어지는 이 화살표에 있는 부분은 모두 다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저항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단 자리에서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는 자리는 모두 다 수익권이었다는 거죠. 모두 다 지지가 형성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가 권역에서 이 자리는 모두 다 손실이 되는 공통적인 저항 자리로 작용을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위에 이 선 자체는 바로 저항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밑에 이 자리는 바로 수익에 대한 지지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이 자리가 중요하게
차트에는 느껴질 수가 있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 저항 구간을 강한 양봉으로 돌파했을 때 1차적인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가 바로 저항을 돌파한 자리가 바로 지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저항권에 있던 자리를 양봉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에 실린 상황에서 돌파는 곧 지지를 의미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양봉을 우리가 수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저항을 알고 있는 자들이 여기에 대한 반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하단권역에서 마찬가지로 이 자리는 불변의 지지 자리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는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 자리에서도 음봉이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뀌면서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그리고 캔들에 대한 저항과 지지를 이용한 매매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실제 생활에도 많이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그만큼 대응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것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의 두 가지 방법, 바로 적극적 매수와 소극적 매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매수, 그냥 매수만 한다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1,000억 원을 샀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기관이 500억 원을 샀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그것은 바로 적극적 매수와 소극적 매수를 비교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바로 삼성전자의 현재가 창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바로 197만 3천 원으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로 위의 호가를 체결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가 될 수 있겠고요. 밑의 호가를 체결시키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주가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고가 권역에 있는 매수 호가를 사줘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호가 창에서 우리가 10억 원치를 197만 4천 원에 59주를 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위의 호가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매수 방법을 우리는 적극적 매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대신 지금 자리에서 197만 2천 원에 저희가 1,000주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1,000주가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체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주가는 이날 우리가 1,000주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올랐을까요? 빠졌을까요? 자, 주가는 빠졌겠죠. 왜냐하면 방어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밑에 호가를 체결시켰다는 것은 사줬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극적 매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적극적 매수가 있어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적극적 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매수에 대한 양과 매수에 대한 거래 대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적극적인 매수를, 매수가를 이렇게 체결시킬 수 있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이 펼쳐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체 다시 한 번 더 호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게 되면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에서요,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본다면 고가 권역을 매수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밑에 스탠스를 잡는다는 것은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의 욕망입니다. 근데 비싸게 위의 호가를 먹으면서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한 변화 내용을 알고 있다. 지금도 주가는 상당히 싸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현재 상황에서 위의 호가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다음 그림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가 보이는데요. 1번 동그라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연속 갭 상승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기준으로 여기에서 갭 상승을 불러일으키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한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외국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갭 상승이 불러일으키면서 기간은 3일 연속 팔았습니다. 하지만 밑에 거래량은 늘었고요. 거기에 외국인들은 꾸준히 순매수를 늘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적극적 매수를 보인 자들은 누구냐? 바로 외국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번 그림, 2번 동그라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동그라미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2번 동그라미에서도 자, 기간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순매수가.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빠져버렸죠. 음봉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은 적극적 매수를 했다, 소극적 매수를 했다? 소극적 매수를 했다가 되겠죠. 그러면 기간이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바로 옆에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빨강색 양봉이 눈에 띄십니까? 근데 그날 기관은 팔았어요. 하지만 하단에 외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적극적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세력은 누굴까요? 기관입니까? 아니죠. 양봉을 형성시키는 이 회사에 대해 주가를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이 주가를 팔 때는 주가는 빠질 수 있겠고요. 대신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의 주포는 누구다? 바로 외국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부분이 오늘 외국인이 600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탈을 같이 해야 되나요? 이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관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매수를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이 산다고 해서 내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를 펼치는 상대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외국인의 매수를 추종하는 선택적인 전략이 더욱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종목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자들은 누구며 소극적인 매수,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자들은 누군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캔들에 대한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캔들이란 바로 주식시장에서 하루 동안의 시작과 끝을 표시한 상태를 우리가 캔들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캔들의 모양으로 하루 동안의 수익과 손실, 지지와 저항을 알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 바로 캔들에는 시가와 저가, 그리고 고가와 종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시가와 저가, 고가와 종가를 포함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수익과 손실로 나뉘는데 그 수익과 손실로 나뉘는 부분을 이어서 봤을 때 바로 지지와 저항을 알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캔들이 모여서 바로 추세의 저항과 지지를 이룬다는 부분이겠죠. 캔들에 나와 있는 수익의 공통적인 부분, 그리고 손실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 자체가 그 종목군의 바로 추세에 대한 저항과 지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추세에 대한 저항과 지지가 바로 기술적인 반등, 추세적인 반등과 추세적인 상승, 기술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가의 부양과 방어에는 적극적 매수와 소극적 매수의 차이에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적극적 매수를 해야지만 주가는 부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밑에 하단권역에서 방어적인 부분으로 매수를 한다면 주가는 오르지 않겠죠. 바로 하락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차원, 방어 스탠스의 소극적 매수는 주가를 부양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적극적 매수와 소극적 매수는 매수량과는 상관없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오늘 1,000억 원을 샀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방어적인 스탠스로 외국인이 1,000억 원을 샀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날 주가는 안 올랐겠죠. 왜냐하면 밑에 거래량 자체 대개는 물량으로 1,000억 원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 없는 바로 방어적인 스탠스의 소극적 매수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오늘 기관이 50억 원치를 샀는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간의 50억이 적극적인 매수를 동참하면서 바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적극적 매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결국에는 매수에 대한 거래 대금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금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적극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고 싶은 그 세력이 바로 주체가 되는 게 바로 적극적 매수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는 그런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소극적 매수를 펼치면서 소극적 매수를 보이는 것들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가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적극적 매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더 아실 필요가 있겠고, 이 소극적 매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바로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계 자금을 본다면 규모가 상당히 크죠. 경상수지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이런 금액들의 성격상 유통 물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 매수로 위의 호가를 먹으면서 주가를 올리기에는 많은 물량을 체결시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많은 물량을 체결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소극적 매수,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하락할 때 사줘야지만 많은 물량을 매집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적극적 매수는 한머니처럼 빠르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자전거래에 대한 성격도 상당히 내포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체크 포인트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캔들의 비밀과 매수에 대한 두 가지 방법, 적극적 매수와 소극적 매수를 알아보셨습니다. 네, 다음 주 시간에는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보내셔야 된다고요? 유쾌!